소울 스토리타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히로세 미이의 벚꽃 같은 사랑을 시작합니다. 짧지만 아름다운 로맨스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작해볼까요? 제4장. 가자.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쟁걸음으로 걷기 시작했다. 벚꽃이 흩날리는 인클라인에서는 사람들이 꽃구경을 즐기고 있다. 그런 가운데 나는 모양새를 신경 쓰지 않고 도망치다시피 그 자리를 떠났다. 필사적이었다. 빨리 이 장소에서 멀어져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손을 잡고 걷는 도중 주위의 잡음은 들리지 않았다. 아니, 들리지 않는 척을 하고 있었다. 내 이변을 알아챈 것인지 옆을 걷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알려지고 싶지 않았다. 그녀 앞에서는 평범한 나로 있고 싶었다. 시간은 지나 우리를 비추는 것은 마을의 가로등과 검게 물든 밤의 어둠뿐이었다. 으스름달이 낮은 하늘에 뻐끔 떠 있다. 밝게 빛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흐릿한 것도 아닌 봄날의 으스름달이 뜬 하늘 아래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나는 그녀의 손을 잡은 채 근처의 역까지 걸어왔었던 모양이다.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믿고 있었을 때 갑자기 일어난 이 힘이 얄밉게 느껴졌다. 어째서 벚꽃 아래에서 돌을 날려버린 거지? 후회의 감정이 울컥 밀려왔다. 후회한들 무엇 하나 바뀌지 않겠지만 사람이 오가는 역 앞에 도착했지만 내 뒤에 서 있는 그녀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것일까? 그게 아니면 어쩌면 그녀는 알아차리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돌멩이가 날아온 것, 내가 그걸 지워버린 것을 보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이대로 밀어붙일 수 있나?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저기 계속 말이 없었던 그녀가 입을 열었다. 뒤돌아서 그녀를 봤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똑바로 내 눈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때 자그마한 그녀의 도톰이 부풀어 오른 입술에서 그 말이 튀어나오는 것 아닐까 하고 생각해 버렸다. 봄철의 이 치이는 무서워. 이 사람이라면, 그녀라면 분명 믿으려 했던 여성에게서 들은 그 말이. 나는 눈을 꾹 감았다. 고통을 참아내려는 준비였다고 생각한다. 고마워.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지켜줘서 고마워. 예상하지 않았던 말에 망연해졌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내 손을 잡고 눈앞에 있는 역사로 들어가서는 두 사람 몫의 표를 산 뒤 그대로 전철에 올라탔다. 전철 안에서 서로 간의 대화는 없었다. 그녀가 어디로 가려는 건지 나는 알 수 없었다. 가고 싶은 곳이 있는 걸까? 전철에서 내리자 그녀의 뒤를 쫓다시피 하며 걸었다. 지하철역에서 나오자 지상은 사람으로 넘쳐나고 있었다. 신호가 바뀌자 그녀는 큰 길의 건널목을 그대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건널목을 다 건너자 커다란 다리 위로 나왔다. 그 아래에는 강이 흐르고 있었다. 강이 달빛에 반짝여 수면 일부가 금색으로 반사되고 있다. 마을 한복판에 넓은 강이 흐르는 이 경치가 완성된 한 폭의 그림처럼 보였을 때 나는 기시감을 느꼈다. 이 경치는 본 적이 있다. 아, 그런가. 이 강은 자주 TV나 잡지에서 보던 강이다. 이름은, 그렇지. 카모가와강. 와본 적이 있어? 나는 앞을 걷는 작은 등에 대고 물었다. 잘 생각해보면 어리석은 질문이었을지도 모른다. 교토에 오면 대부분은 카모가와강을 보러 올 것이다.
이만큼 아름다운 강이니까. 이모부와 이모가 모처럼이니 시내로 놀러 갔다 오렴. 그렇게 말했던 의미를 지금 알게 된 느낌이 든다. 이 주변은 오카자키와는 또 다른 분위기가 있다. 젊은이가 모이는 또 다른 교토의 매력이 그곳에 있었다. 아니, 와본 적은 없어. 그래서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는 길은 미리 알아봤으니까.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녀가 말했다. 뒤돌아서 나를 보는 그녀의 활처럼 처진 눈가에서는 상냥함이 배어 나오는 듯했다. 그녀는 돌계단을 콩콩 내려갔고 나도 그 뒤를 따라갔다. 강가에 앉은 그녀 옆에 나도 따라 앉아 별이 반짝이는 하늘이 보였다. 아름다운 세계에 녹아드는 그녀의 옆모습을 쭉 보고 싶어지지만 그래서는 안 되리라. 그녀는 침착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장소를 준비해 준 것일지도 모른다. 발 아래를 보니 꾀죄죄한 스니커즈가 있었다. 신발이 이렇게 될 때까지 나는 오늘 하루 그녀와 데이트를 즐겼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더더욱 가슴이 아파진다. 봄날의 안개는 사라져 유유히 흘러가는 강이 또렷하게 보였다. 큰 길과 비슷할 정도로 커다란 강이었다. 강 언저리에는 커플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다. 대학생으로 보이는 집단도 있다. 이것도 TV나 잡지에서 봤던 풍경과 거의 변함이 없었다. 강을 사이에 끼고 맞은편의 타이쇼 시대, 1912년, 1926년 붙어 있었을 것 같은 중후한 느낌의 건물이 보였다. 역사가 느껴지는 고풍스러운 건물은 중화요리 가게인 듯했다. 유니폼을 입은 웨이트리스나 이구풍 남성이 요리를 나르는 모습이 작게 보였다. 현재와 과거, 일본과 외국이 어우러지는 마을이었다. 새로운 것과 오래된 것, 맞이하는 사람과 환영받는 사람, 다양한 시간과 사람이 뒤섞여 있다. 그렇게 생각했더니 계속 술렁이며 소리를 냈던 마음이 단 한 번에 조용히 가라앉았다. 나는 살며시 그녀 쪽을 바라봤다. 그녀의 옆얼굴에 수면의 빛이 비치고 있다. 그 모습은 낮에 봤던 사랑스러운 여자애 같은 느낌이 아니라 늠름하고 아름다운 여성 같은 느낌이었다.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오늘 하루 만에 그녀의 여러 얼굴을 볼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만히 바라보는 나의 시선을 알아챈 것인지 그녀가 나를 보고 미소 지었다. 그녀의 미소에 내 안쪽에 무언가가 녹아내렸다. 그리고 나는 겨우 먼저 입을 열었다. 조금 전에는 미안, 억지로 끌고 와서. 그녀가 먹고 있었던 도라야키도 그녀가 보고 있던 경치도 그 장소에 그대로 둔 채였다. 아니야. 괜찮아. 그때 말이야, 나. 거기까지 말하고 입을 다물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하면 좋을지 알 수 없었다. 그 돌. 마치 입을 다문 나를 대신하는 것처럼 그녀가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엄청난 속도로 날아왔지? 응. 그 돌, 우리를 향해 날아온 거지? 그래. 천천히 이야기하는 그녀의 목소리에 나는 그저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그런 내게 조심스레 물었다. 그리고 우리 눈앞에서 사라진 거지? 맞아. 역시 보였던 거구나. 그녀는 돌멩이가 눈앞에서 사라진 걸 눈치챘다. 그건 내가 없앤 거야.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진실을 나는 처음으로 남에게 이야기했다. 그건 내가 돌을 없앴다는 사실. 그건 내게는 남과 다른 불가사의한 능력이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내 능력은 남을 불쾌하게 만들고
무섭게만 할 뿐이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언제까지나 얼버무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진실을 털어놓으면 분명 그녀도 내게서 멀어져 갈 것이다. 그녀는 달밤이 비치는 카모가와 강을 바라보고 있었다. 달빛이 카모가와 강의 수면을 비추고 그 빛은 반짝반짝 흔들려 무척이나 아름다웠다. 우리 둘 사이에 한동안 침묵의 시간이 흘렀다. 그 시간 속에서 나는 생각했다. 더는 이 사람을 난처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나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친척 집은 이 근처야? 나를 올려다보고 눈을 깜박이는 그녀. 커다란 눈동자가 여느 때 이상으로 커졌다. 혼자서 돌아갈 수 있어? 잠깐 기다려. 무슨 말이야? 앉아있던 그녀가 일어서서 내 옆에 나란히 섰다. 나보다도 훨씬 작다. 애교가 넘쳐 귀엽게 보였던 낮, 늠름한 옆모습이 어른스럽게 보이는 밤, 그리고 이런 나를 붙잡아주는 그 모습은 또 다른 일면을 보여준다. 붙잡아준 게 기쁘지 않을 리가 없다. 하지만 이 이상 그녀를 말려들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야기를 들어준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자기 자신에게 되뇌었다. 됐어. 그만 가자. 됐다니, 뭐가 됐다는 거야? 내가 무섭잖아? 다리 위를 달리는 자동차의 라이트가 내 얼굴을 비추고 그 다음으로 그녀의 표정을 비추었다. 그녀는 내 말에 놀란 듯한 표정을 보였다. 눈살을 찌푸리고 입은 반쯤 열린 채였다. 그러니까 돌아가자. 매력적이고 귀여운 사람이었다. 무엇이 계기가 되어 이렇게 되었는지 지금의 나로서는 알 수 없었지만 그녀와 만날 수 있어서 교토의 거리를 함께 관광할 수 있어서 무척이나 행복했다. 그러니까 정적이 시간을 감싸는 가운데 나는 뒷말을 이었다. 돌아가자. 더는 만나지 않을 것이다. 무서워하게 하고 싶지 않다. 저기 말이야, 나. 갑자기 그녀가 목소리를 높였다. 내 눈앞에는 그녀가 일어서서 내민 엄지손가락의 안쪽 부분이 보였다. 엄지손가락이 이만큼이나 굽혀져. 이것 봐, 그렇게 말하며 엄지손가락을 움직이는 그녀. 엄지손가락 맨 아래쪽의 관절이 본 적도 없는 형태로 움직이고 있었다.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꾸불꾸불하는 게 연체동물 같았다. 갑자기 왜 그러지? 그녀는 필사적으로 말을 자아냈다. 나는 잠자코 뒷말을 기다렸다. 나 말이야, 손가락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게 내 특기였어. 그도 그럴게. 이런 짓 하는 사람은 얼마 없어서 나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말이지, 초등학교 때 우리 반 재롱잔치 시간에 내 재주로 보여줬더니 다들 기겁을 하지 뭐야. 남들이 보기엔 그건 특기가 아니라 무서운 기술이었대. 기분 나쁘다는 말도 들어서 정말로 분했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알 수 없었다. 그녀의 관절이 내 이야기랑 무슨 연관이 있는 걸까? 관절이 유연하네? 말을 골랐다. 그래. 단지 그것뿐인데 남들과는 다르게 움직이는 내 관절이 무섭다는 거야? 그 무렵을 떠올린 것일까? 그녀는 분한 듯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었다. 그녀의 관절은 전신이 유연하다는 모양이다. 매끈한 어깨와 쭉 빠진 허리 라인도 나긋나긋한 손발도 그녀의 매력 중 하나다. 손가락 관절 하나로 그녀를 기분 나쁘다고 여기다니 그릇이 작은 녀석들이라고 생각했다.
초등학생 때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그런 녀석들의 말에 그녀가 상처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내가 울까? 뭐? 내 관절이랑 이치이가 이야기해준 건 똑같은 것 아닐까? 조심스럽게 내 마음 한쪽을 어루만지는 것처럼 그녀가 말했다. 팽팽하게 당겨진 실이 당장에라도 뚝 끊겨 그녀가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나는 숨을 훅 뱉었다. 내 이야기를 들어도 나를 보는 그녀의 견해는 변하지 않았다는 것일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걸까? 그녀가 가진 고민과 내가 가진 고뇌의 종류는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다른가? 유감이라는 듯이 어깨를 푹 떨구는 그녀에게 나는 말했다. 그래도 고마워. 이런 식으로 아픔을 서로 나누려 해준 사람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녀뿐이었다. 우리는 재차 강변에 앉았다. 강의 흐름이 조금 전보다 느릿하게 느껴졌다. 우리 사이에 흐르는 공기도 일변했다. 아니, 그녀 자신에게 변한 점은 없었다. 내 마음이 변한 것이다. 밤바람이 뺨을 건드렸다. 부드럽고 따뜻한 봄바람도 밤이 되자 차가운 바람으로 변해 있었다. 춥지 않아? 괜찮아. 옆을 보자. 그곳에는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그녀가 있었다. 나는 입고 있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걸쳤다. 고마워. 그녀는 재킷의 옷깃을 쥐고는 코끝을 파묻었다. 이야기해도 될까? 응. 수면에 작은 물결이 일고 있다. 나는 자신의 힘에 관해 이야기하기로 했다. 나한테는 불가사의한 능력이 있는 모양이야. 그건 봄 한정인 능력인데. 내가 막 10살이 된 생일 때부터 시작됐어. 응. 그녀의 얼굴은 보지 않았다. 나는 강을 바라본 채 말을 자아냈다. 옛날에 엄마가 점쟁이한테서 내 목숨은 10살 때까지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 같아. 단순한 점괘라고 생각했으니까 엄마도 딱히 신경 쓰지 않았고 나도 믿지 않았어. 하지만 10살 생일이 지나고 난 날부터 나는 봄이 되면 싫다고 생각한 것을 없앨 수 있게 됐어. 없앤다기보다 눈앞에 있는 벚나무 아래에서 다른 벚나무로 날려버릴 수 있다고 해야 할까? 바꿔 말하자면 순간이동이라고 할 수 있지 싶어. 분명 조금 전에 날린 돌멩이도 어딘가의 벚나무 아래에서 발견될 거야. 거짓말 같은 이야기지? 응. 그렇게 말하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하지만 사실인 거지 라고 뒷말을 이었다. 눈을 감고 끄덕였다. 괜찮다면 들려주겠어? 사라질 것 같은 목소리로 그녀가 중얼거렸다. 알았어. 나는 과거를 돌이켰다. 벚꽃 잎이 흩날리는 날들 속에서 많은 것들을 없앴다. 그건 맹렬한 속도로 날아온 축구공이기도 했고 처음으로 받은 러브레터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것들은 내가 싫다고 생각한 순간 그 자리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싫다고 생각하면 사라지는 거야? 그래. 분명 싫다고 생각한 순간에 순간이동 시켜버리는 것 같아. 어째서 벚꽃이 피는 계절 한정인지는 몰라. 어째서 내게 이런 힘이 있는지도 알 수 없어. 하지만 나는 싫다고 생각하면 그걸 날려버리고 말아. 지금은 물체뿐이지만 언젠가 소중한 사람까지 사라지게 만들어 버리는 것 아닐까 하고 생각하면 불안해.
토해낸 숨결 때문에 밤하늘에 구름이 흘러가는 속도가 더 빨라진 듯한 느낌이 들었다.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었던 현실을,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본심을 처음으로 남에게 털어놓고 있었다. 내면의 목소리가 술술말이 되어 나오는 감각은 좋은 기분이었지만 전부 말한 뒤에 그걸 받아들인 그녀가 부담스럽게 느끼지 않을지 신경 쓰였던 것도 사실이다. 시선을 맞추는 것처럼 그녀를 보자 그곳에는 역시 그녀의 미소가 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상냥하게 감싸 안는 듯하면서도 울고 있는 것처럼도 보였다.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데 그녀의 입가가 떨렸다. 달달 떨리는 것은 입술뿐만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동자에 얇게 덮인 것이 떨렸을 때 아차 싶었다. 그녀는 무척이나 섬세하고 상냥한 사람이다. 감수성이 강한 그녀는 분명 내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고 있을 게 틀림없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녀는 말을 고르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괴로웠지. 응. 괴로웠지. 그녀의 말에 울음을 터뜨리고 싶어졌다. 나는 줄곧 괴로웠던 것이다. 강 위를 지나는 다리의 안쪽에서 기타의 음색과 남자의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자신의 마음을 가사로 바꾸어 사랑 노래를 부르고 있다. 채 가사가 되지 못한 마른 소리가 되어 듣는 사람의 심금을 울렸다. 지금 내 마음에 울리는 것은 말로 표현되지 않는 얇게 덮인 눈물의 막이었다. 미안해. 그녀가 그렇게 작게 중얼거리자 나는 당황했다. 그녀가 사과할 건 아무것도 없다. 어째서 유키가 사과하는 거야? 들어준 것만으로도 나는 기뻐. 그녀가 들어줘서 다행이다. 처음으로 이야기하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사람과 만났다. 고마워, 유키. 나는 그렇게 말했다. 너와 만나게 되어서 정말로 다행이야. 별표. 그날 밤 이후로 우리는 급속히 사이가 가까워졌다. 그렇게 되자 그녀의 내면을 잘 알 수 있었다. 역시 그녀는 섬세한 배려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상냥하지만 군데군데 푼수 같은 점이 있고 미덥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었다. 실수를 하면 헤헤 하고 해실거리며 웃는 얼굴이 강아지처럼 보이기도 하고 너구리처럼 보이기도 해서 딱 한 번 너구리랑 닮았다는 말 들은 적 있어? 라고 물었더니 진심으로 화를 냈다. 너구리는 금지 단어였던 모양이다. 여자를 무언가에 빗댈 때는 조금 더 귀여운 동물로 하라고 라며 팩토라지는 그녀. 너구리가 동물 중에서 가장 귀엽다고 생각하는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지만 그렇게 사소하게 다툴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거리는 가까워져 있었다. 어서 오세요. 화과자 가게의 포렴을 젖히고 오늘도 키쿠야에 온 건 유키였다. 어머, 유키구나. 오늘도 와준 거니? 고맙네. 치에코 이모가 그렇게 말하자 그녀는 공손하게 머리를 숙였다. 오늘은 찹쌀떡을 사려고요. 무슨 찹쌀떡으로 할래? 그럼 소금 찹쌀떡으로 부탁드릴게요. 알았어. 그녀가 고른 소금 찹쌀떡을 집게로 감싸듯이 집었다. 말랑한 떡의 모양이 변하며 운반된다. 그녀는 그 모습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자, 여기. 맛있을 거야. 고마워. 그녀는 종이로 감싼 소금 찹쌀떡을 받아들고는 마침 딱 한 자리가 비어있던 테이블에 앉았다. 이 장소가 비어있다니 이 시기엔 드문 일이었다. 나는 따뜻한 차를 따라 그녀의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내 말에 그녀가 미소 지었다. 그것만으로도 가게 안이 특별한 공간으로 변한 것 같았다. 오늘은 드물게 한산하네. 그녀가 찹쌀떡을 먹으며 말했다. 가끔 이런 시간이 생겨. 나는 그렇게 말했다. 그럼 타이밍이 좋았다는 거구나. 한번 가게 안에서 먹어보고 싶었으니까 기뻐. 그렇게 말하고는 찹쌀떡을 먹는 그녀의 옆모습을 보고 있었다. 교토에 아는 사람은 없다고 한 그녀는 자주 날 의지하여 놀러 오게 되었다. 그녀는 혼자보다도 둘이 있는 걸 좋아하니까 교토를 관광하려면 새로이 친구가 된 내가 있는 게 더 안성맞춤이리라. 내가 일을 쉬는 날에는 같이 관광 명소로 걸음을 옮겼다. 일이 있을 때는 오늘처럼 화과자를 사러 와 주었다. 가게 안이 한산할 때는 안에서 먹고 가는 일도 있지만 가게 안이 떠들썩해지면 가볍게 인사를 하고 가게를 나선다. 이것저것 하는 사이에 오늘도 가게 안은 금방 사람들로 가득 차서 그녀는 먹던 소금 찹쌀떡을 든 채 가볍게 인사를 하고 가게에서 나갔다. 아, 오늘은 벌써 돌아가 버리는 건가? 내 마음이 표정에 드러나 있었던 걸까? 치에코 이모가 말을 걸었다. 타카야, 슬슬 휴식 시간이네. 방금 휴식 시간 받은 참인데요? 그랬었나? 그러면 오늘은 미키도 있어주니까 타카야 너는 그만 가봐도 좋아. 미키는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료다. 나와 같은 대학생으로 일을 잘한다. 정말로요? 치에코 이모에게 그렇게 말한 뒤 괜찮겠어? 라며 미키 쪽을 봤다. 미키는 고개를 끄덕였고 치에코 이모는 지금부터 쫓아가면 아직 따라잡을 수 있지 않겠니? 윙크라도 할 것 같았다. 고맙습니다. 이모. 미키. 나는 그렇게 말하고 곧바로 입고 있던 앞치마를 벗은 뒤 미닫이를 드르륵 열고는 밖으로 나갔다. 벚꽃의 꽃잎이 봄바람에 흐드러지게 날아 내려온다. 훨씬 먼 저편까지 분홍색으로 가득한 세계가 이어져 있다. 그 세상 속을 걷는 사람들의 모습은 마치 눈보라처럼 흩날리는 벚꽃 때문에 희미해져 보인다. 흩날리는 벚꽃과 사람의 물결. 비와 호 수로의 수면에는 떨어진 벚꽃 잎이 가득히 떠 있었다. 벚꽃강이라고 불러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압권인 광경이었다. 그녀는 흩날리는 이 벚꽃 속에서 어디로 걸어갔을까? 오른쪽일까? 그게 아니면 왼쪽? 눈을 크게 뜨고 분홍색으로 물든 세상을 자세히 살펴봤다. 그 속에서 그녀의 뒷모습을 찾아낸 느낌이 들어서 유키. 나는 정신없이 뒤를 쫓아가 말을 걸었다. 기시감이다. 예전에도 나는 여기서, 이 장소에서 따라잡았다. 그녀의 발 아래에 꽃잎이 잔뜩 깔려 있었다. 뒤돌아본 그녀는 말 같은 기세로 달려온 나를 가만히 바라봤다. 두 무릎에 손을 짚은 채 어깨숨을 몰아쉬는 나를 보고 그녀는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타카야, 무슨 일이야? 그 자세 그대로 고개를 들자 그녀와 시선이 이어졌다. 아, 만났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한 번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게 되었다. 지금 아르바이트 끝났으니까 어디 놀러 안 갈래? 정말? 갈래. 그녀는 뛰어오를 것처럼 기뻐했다. 그 모습은 역시 강아지, 아니, 새끼 너구리 같다고 말하면 또 화를 낼 테니까 그 말은 하지 않았다. 때는 저녁에 가까워지려는 시간이었다. 흐트러진 호흡을 가다듬으며 어디로 갈까? 멀리는 못 가겠지? 등을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문득 떠오르는 것은 얼마 전 내가 아르바이트를 쉬는 날에 함께 갔던 시내의 카페였다. 오늘은 복고적인 느낌이 나는 찻집에 가고 싶어서. 그녀가 그렇게 말했고, 우리는 안내 책자를 한 손에 들고 시조카와라 마치 교차로를 걸었다. 이런 번화가에 복고적인 카페가 있을까? 하고 반신반의하며 지도를 따라 걸어갔더니 그곳에는 쇼와 1926년 말 1989년 초기에 세워졌으리라고 짐작되는 찻집이 있었다. 둘이서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레트로 모던 풍 공간은 아늑하게 쉴 수 있는 장소였다. 커브를 그리며 돔 모양으로 된 천장. 벽에 걸린 명화. 어딘가 영화의 한 장면 속으로 뛰어든 기분이었다. 여기에 오고 싶었어. 작은 목소리로 그렇게 말한 뒤 나를 향해 지어준 미소가 무척이나 귀여워서 나는 그 미소를 한 번 더 보고 싶다고 생각했다. 이 근처는 이제 다 산책해봤어? 어디로 갈지 고민하는 내게 그녀가 말했다. 아직이려나. 유키는? 나도. 그럼. 갈래? 가자. 죽이 잘 맞는다는 건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경쾌한 대화였음을 그 대화가 끝난 후에야 깨달았다. 도리어 너무 마음이 잘 맞는 느낌이 들었기에, 아니, 상대가 누구든 이 정도 대화는 평범한 건가라는 생각을 하며 걷기 시작했다. 오늘도 철학의 길은 관광객으로 넘쳐났다. 우리는 철학의 길에서 언덕길을 하나 내려간 곳에 있는 시시가타니 거리를 걷기로 했다. 이 근처는 코인 주차장이나 서양식 저택이 늘어서 있어 또 다른 분위기를 보여주는 길이었다. 전에 말이야, 혼자서 은각사에 갔어. 은각사, 나도 최근에 갔는데. 어땠어? 나는 엄청 좋았어. 금각사도 멋지지만 은각사에 화려하게 드러나지는 않아도 내면에 숨겨진 아름다움에 감동했어. 건물이나 정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주인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느낌이 들었어. 응. 나도 똑같이 느끼고 있었다. 절도 정원도 주인인 아시카가 요시마사 공에 대한 사랑으로 넘쳐 있었다. 내가 봤을 때 건물은 은색으로 보이지 않았는데 어째서 은각사라고 부르는 거야? 문득 그녀가 말했다. 소박한 의문이었던 모양이다. 금각사는 금이 사용된 걸로 유명하지만 은각사에 은은 사용되지 않았어. 새까만 옷이 칠해져 있을 뿐이지. 옷이구나. 그래. 그 옷이 세월이 흘러 표면에 하얗게 드러났다는 것 같아. 에도 시대의 연못에 비친 하얀 옷 색깔이 은색으로 보인 것에서 은각사라고 불리게 되었대. 그렇구나. 연못에 비치는 은색의 은각사. 은각사를 비추는 것은 높게 떠오른 달이다. 달빛에 비추어진 은각사는 연못 속에서만 은색으로 빛난다. 그 아름다움은 이 세상의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을 정도일 것이다. 달밤에 빛나는 연못 속의 은각사는 무척 아름답겠지. 그녀가 머릿속에서 그리는 그림은 분명 나와 같은 것이리라고 생각했다. 함께 본 것은 아니지만 통한다. 서로가 딱 맞는다. 이런 감각은 처음이었다. 이 근처에 있던 은각사 캔디 가게에는 가봤어? 은각사 거리로 들어섰을 때 그녀가 말했다. 뭔데, 그게? 아직 안 가봤는데. 옛날 그대로의 캔디 가게래. 우유맛 아이스 캔디 속에 과일이 잔뜩 들어있어서 엄청 맛있었어. 파인애플 주스 같은 건 개업했을 때랑 가격이 바뀌지 않았다는 모양이야. 그렇게 흥분한 기색으로 말을 계속하는 그녀에게 나는 말했다. 거기 가보고 싶네. 가자.
그 후 우리는 시라카와 거리에 있는 은각사 캔디 가게로 갔다. 그녀는 파인애플 주스를 주문했고 나는 밀크 캔디 안에 커다란 딸기가 잔뜩 든 아이스 캔디를 주문했다. 맛있는데 입안에서 살살 녹아 각별히 맛있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산책했다. 처음 눈에 띈 것은 골동품이나 오래된 도구가 진열된 신기한 잡화점이었다. 태엽 등의 부품이 빼곡하게 늘어서 있는가 싶더니만 지구본이나 별자리표 같은 것도 놓여 있었다. 유키는 비일상적이면서도 과학적인 공간으로 망설임 없이 걸음을 옮겼고 도중에 뒤돌아 나를 보고는 예쁘네 라고 말했다. 그 후에는 화랑을 보러 가거나 어딘가 그리운 분위기가 감도는 전통 디저트 가게를 찾아가는 등 느긋하게 걸으며 개성적인 가게를 만끽했다. 그녀는 교토 안에 있는 교토답지 않은 것을 무척 좋아하는 것처럼 보였다. 교토는 참 신기해. 벚꽃이 흩날리는 길로 돌아왔을 때 그녀가 말했다. 매력적이고 사랑스러워서 계속 이곳에 있고 싶어져. 그녀의 목소리는 어딘가 쓸쓸하게 들렸다. 앞으로 어느 정도 남았지? 나는 그렇게 물었다. 나도 그녀도 이 마을에 있을 수 있는 건 한정된 기간뿐이었으니까. 앞으로 반 정도이려나? 하늘하늘 떨어지는 벚꽃을 보며 그녀가 말했다. 그녀와 만나고 나서 열흘 정도가 지났다. 그녀가 이 마을에 있을 수 있는 건 앞으로 열흘이라는 말이리라. 열흘이 더 지나면 분명 벚꽃도 지고 만다. 나와 그녀의 봄이 끝나고 또 혼자서 지내는 계절이 온다. 영원히 계속될 것으로 생각했던 나날의 끝이 보이자 곧장 쓸쓸한 기분이 들었다. 봄에 이어진 실이 서로 엉키고 여름에 풀려간다. 그런 관계는 싫었다. 또 만날 수 있을까? 나는 그렇게 말했다. 봄이 끝나도 나는 봄에도 여름에도 가을에도 그리고 겨울에도 너를 만나고 싶다. 너와 이어진 이 시를 풀고 싶지 않았다. 그건 차콜 브라운 색깔로 물든 머리카락이 봄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눈동자가 휘둥그레져 놀람을 감출 수 없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녀의 시선이 내게 향했고 침묵의 시간이 흘렀다. 벚꽃이 그녀를 아련하게 물들인다. 나는 망설임 없이 말했다. 너를 좋아하게 됐어. 나는 앞으로도 그녀와 계속 함께 있고 싶다. 나랑 사귀어 줘. 나와 그녀 사이에서 영원히 이어지는 특별한 시를 갖고 싶었다. 소울 스토리타임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까지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럼 안녕.